법정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고 펜들턴 판사의 건조하고 날카로운 웃음소리만 들렸다. 손흥민 거친 손과 피로에 찌든 눈동자를 가진 단순한 남자가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주저하는 영어와 어색한 손짓 사이에서 끊겼다. 판사는 주름진 얼굴에 조롱의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정말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는 조롱조로 말했고 법정 안의 속삭임은 파도처럼 부풀어 올랐다. 손은 수치심의 무게와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숨막히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의 손가락은 앉아있던 딱딱한 의자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며 보이지 않는 지지를 찾았다. 그때 회색 머리와 단호한 눈빛의 자원봉사 통역사 그레이스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개입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는 존중받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판사의 시선을 유지하며 말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펜들턴의 반응을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손은 이처럼 뚫을 수 없는 시스템과의 첫 번째 전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터무니없는 혐의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구독하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며 정의, 용기, 지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세요. 이 놀라운 여정의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손흥민은 군중 속에서 눈에 띄지 않는 유형의 남자였다. 작고 마른 체격에 끊임없는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그는 많은 이들이 수줍음이나 약함으로 해석하는 침묵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손흥민을 진정으로 아는 이들은 그의 겸손한 외모 뒤에 날카로운 지성과 너그러운 마음을 숨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영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이민자였던 그는 런던 중심부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했지만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존엄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부당하게 절도 혐의로 기소된 그는 법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과 그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의 불신과도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톰슨은 62세 여성으로 그녀의 존재는 조용한 힘을 발산했습니다. 회색 머리를 단단히 묶은 포니테일과 두꺼운 태의 안경을 코에 걸친 그녀는 여가 시간을 이민자들을 위해 법원과 병원에서 통역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감정적 상처, 파탄난 결혼과 멀어진 딸을 지니고 있었지만 타인을 돕는 데 의미를 찾았습니다. 손이 그곳에 앉아 취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모습을 보자 그녀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 정의, 인간성 그리고 목소리를 잃은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에 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서 펜들턴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엄격한 모습으로 두꺼운 눈썹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경험 많은 변호사들조차 위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65세의 펜들턴은 엄격함과 인내심 부족으로 유명했으며 특히 명백한 사건들에 대해선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는 법을 불변의 도구로 믿었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능력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존경받았지만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펜들턴은 시스템의 무게를 상징했지만 권위의 가면 아래 숨겨진 인간적 약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인물 각자 내면의 싸움을 벌이고 있던 그들의 신념을 시험하고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며 삶을 영원히 바꿀 드라마에 휘말릴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 편견, 공감의 삼각형을 이루며 조용하지만 격렬한 싸움을 벌일 운명이었습니다. 법정은 시간 속에 멈춘 듯한 곳이었다. 회색 돌벽은 수세기 동안의 재판과 비밀을 흡수한 듯했고 낡은 목재와 가구를 닦는데 사용된 왁스의 냄새가 줄을 이뤘다. 하지만 쌓인 먼지의 미묘한 흔적과 방 구석에서 조용히 삐걱대는 오래된 라디에이터의 금속 냄새도 느껴졌다. 자연광이 퇴색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에 들어와 마모된 대리석 바닥에 색색의 그림자를 투영했다. 신발 자국과 파일 카트의 흔적은 수많은 법적 전투에 침묵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했다. 공기는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구름처럼 밀집되어 있어 모든 움직임이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종이를 긁는 펜 소리나 외부 복도에서 들리는 높은 구두 소리가 증폭된 듯 들리며 긴장감과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딱딱한 나무 의자는 누군가 움직일 때마다 살짝 삐걱거렸고 오래된 난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습한 열기는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방 중앙에 위치한 판사의 책상은 위협적인 왕좌처럼 솟아 있었고 어두운 녹색 천으로 덮여 위에 노란빛 전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옆에는 영국 국기가 움직이지 않고 걸려 있었고 그 생생한 색상은 환경의 단조로움과 대조를 이뤘다. 공개 갤러리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속삭이며 이야기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 속에서 관찰하며 그들의 얼굴은 창문에서 춤추는 빛의 반점으로 밝혀졌다. 손에게는 그곳의 모든 것이 거대하고 적대적으로 느껴졌다. 땀으로 젖은 손으로 나무 벤치의 차가움을 느끼며 벽시계에 끝없이 반복되는 초침 소리가 매 초를 무자비하게 세는 듯했다. 옆에 서 있는 그레이스는 굳게 서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목소리에 가벼운 떨림이 느껴졌다. 심지어 펜들턴 판사의 엄격한 시선조차 그 억압적인 공간에서 무게를 더하는 듯했다. 벽 itself가 그에게 맞서 음모를 꾸미는 듯했다. 그곳은 단순히 범죄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취약성을 생생히 드러내는 곳이었다. 각 속삭임, 각 동작이 의미로 가득 찬 것이 되었다. 손흥민은 자신이 일으키지 않은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에 대한 혐의는 명확했지만 터무니없었다. 현지 상점에서 절도. 상점 주인은 그가 비싼 물건으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서둘러 나가는 것을 봤다고 맹세했다. 펜들턴 판사와 방 안의 대부분에게 손은 완벽한 범인처럼 보였다. 자원이 부족하고 영어를 잘 못하며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할 수 없는 이민자. 하지만 손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무죄였다. 그 운명의 밤 그는 일한 레스토랑에서 긴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가게 앞을 지나갔을 뿐이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단지 더러운 유니폼으로 가득 찬 배낭의 끈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멈췄을 뿐이었다. 문제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기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모호했지만 그를 유죄로 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영수증에 그의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지만 손은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안 카메라에는 그가 될 수 있는 모호한 인용가에 포착되었지만 영상은 흐릿하고 결론적이지 않았습니다. 펜들턴 판사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어조로 선언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 안의 장례식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증을 제시할 때까지 유죄 추정은 유지됩니다. 그레이스는 즉시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영국 사법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경우들이 편견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법의 허점을 통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바라보며 그녀는 범죄자가 아닌 낯선 나라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겸손한 남자를 보았다. 그의 잃어버린 시선을 보며 그녀는 그가 보이지 않는 탈출구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순간 그레이스는 그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결심을 했다. 심지어 판사와 맞서야 한다 해도 말이다. 하지만 초기 갈등은 혐의 그 이상이었다. 손은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고 제한된 영어, 실력은 효과적인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려 할 때마다 말은 혼란스럽고 주저하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강화했다. 더욱이 검찰 측 변호사는 경험이 풍부하고 무자비했으며 번역 오류나 주저함을 이용해 손의 신뢰성을 더욱 훼손했습니다. 법정은 정의의 장소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삼키기 위해 준비된 함정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자 변호사는 새로운 증인을 제시했다. 소년이 도둑질 전날 가게 주인과 다투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이었다. 소년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미 그의 유죄를 입증하려는 이야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펜들턴은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것을 지켜봤지만 그레이스는 그의 눈동자에 의심의 빛을 포착했다. 그는 자신의 판결의 정의를 믿고 싶었지만 뭔가 아마도 손에 지나치게 차분한 태도, 이 그를 깊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손에게 상황의 무게는 압도적이었다.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신뢰, 존중, 그리고 동정심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세상은
그를 원하지 않는 이방인으로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계가 분을 세는 동안 진정한 도전이 단순히 판사를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뿌리 깊은 편견, 불완전한 시스템,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싸워온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끊임없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었다. 첫 번째 위기는 예상치 못한 타격으로 찾아왔고 이미 약해진 손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더욱 흔들었다. 검찰 측 변호사가 소환한 핵심 증인이 단호한 표정으로 법정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중년 여성으로 단순한 옷차림에 낡은 코트를 입었지만 단호한 말투와 엄격한 눈빛은 확신을 전달하며 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도난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가게의 직원이라고 밝히며 그날 밤 손이 검은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 서둘러 나가는 것을 봤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긴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하며 목소리가 방에 울려 퍼지며 그를 직접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를 전에 본 적이 없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옆에 서 있던 손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그렇게 세게 움켜쥐어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레이스는 빠르게 개입해 그의 주저하는 항변을 번역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손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나는 그 가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이 구축한 이야기를 반박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증인이 설득력 있게 묘사한 장면들, 심지어 손이 들고 있던 배낭에 정확한 색상까지 언급했기 때문이다. 손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펜들턴 판사는 모든 것을 주에 깊게 관찰하며 입술을 얇게 다물고 있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에는 자신의 초기 입장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호사가 손 씨를 계속 압박하도록 허용했다. 변호사는 직접적인 혐의처럼 들리는 질문을 던졌다. 만약 당신이 무죄라면 보안 요원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왜 도망쳤나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나요? 손은 대답을 더듬었지만 그의 말은 통역 과정에서 사라졌다. 그레이스는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각 문장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갤러리에서 관객들은 조용히 속삭였고 일부는 증인의 진술을 믿는 듯했다. 그들에게 손은 단순히 이민자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는 나라에서 또 다른 낯선 사람에 불과했다. 변호사의 새로운 질문마다 손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마치 타인의 기대감에 눌려 짓눌리는 듯했다. 그때 그레이스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 가게에서 일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고 심지어 도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밤에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그녀의 진술은 모호하고 빈틈투성이었으며 손이나 방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눈길을 피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손의 귀에 속삭이며 그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판사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펜들턴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세심한 주의로 증언을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성에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물었다. 그녀가 손 씨를 봤다고 주장하는 정확한 시간, 그가 서 있던 정확한 장소, 배낭 외에 그가 입은 옷 등 증인은 주저하며 모순된 말을 했다. 그레이스가 그날 밤 입었다고 주장한 유니폼에 대해 묻자 여성은 눈에 띄게 주저하며 티셔츠의 색상조차 설명하지 못했다. 방 안의 침묵은 귀를 찢을 듯했고 펜들턴 판사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일시적인 승리는 손에게 짧은 안도감을 주었지만 위기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이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인 거짓말을 폭로하고 숨겨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희생시키려는 사람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이것이 훨씬 더 큰 전쟁의 첫 번째 전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펜들턴이 모순된 증언을 고민하는 동안 진실이 아직 멀리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증인이 폭로되자 법정에 일시적인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손은 수시간 만에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쉬며
공공석의 속삭임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살짝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펜들턴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앞에 놓인 서류들을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이제 덜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사건에 대한 초기 인상을 제고하는 듯했다. 그레이스는 손과 격려의 눈빛을 교환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다. 검찰 변호사는 지위를 회복하려 했지만 그의 후속 질문들은 강압적이고 절박하게 들렸다. 변호 측은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다. 증인은 신뢰할 수 없었고 이는 손에 대한 모든 혐의의 근거를 흔들었다. 관중들조차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일부는 무죄인 남자가 그렇게 취약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불편해 보였다. 잠시 동안 최악은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안전감은 환상이었다. 다음 휴정 시간에 그레이스와 손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며 조용히 이야기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법원 직원 한 명이 판사에게 밀봉된 봉투를 건넸습니다. 펜들턴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빠르게 훑어본 후 얼굴을 들어올리며 읽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는 중후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법의학적 분석 결과 분쟁 중인 영수증에 발견된 지문은 피고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손은 창백해지며 의미 없는 항의를 중얼거렸고 그레이스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려 노력했다. 불가능했다. 아니면 적어도 그래야 했다. 그레이스는 증거가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방 안의 모든 사람 그녀를 제외하고는 그 증거가 손의 유죄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검찰 변호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며 손과 증거 문서 사이의 명백한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강조했다. 손은 절망에 빠졌다. 짧은 희망의 빛이 사라진 후 그는 또 다른 의심과 의혹의 폭풍을 맞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그가 자신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의식하지 못한 어떤 실수나 과실이 그 혐의의 근거가 되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단호하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 그녀는 급히 말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손의 자신감은 흔들렸고 긴장감이 다시 분위기를 지배했다. 펜들턴조차도 갈라진 듯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살펴보고 이마를 찌푸린 후 손에게 새로운 호기심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상황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완전히 맞지 않는 뭔가. 보고서는 결정적처럼 보였지만 그는 지문들이 결론적이라고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한 그레이스가 자원봉사 통역사로 참여한 것은 사건에 인간적인 요소를 추가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법 시스템을 잘 알고 있었고 증거가 항상 보이는 것처럼 투명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짜 안전감은 빠르게 사라졌고 대신 두꺼운 불확실성의 구름이 몰아쳤습니다. 손에게 그 짧은 안도감은 또 다른 파괴적인 타격 전에 잔인한 휴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들이 더 탄탄하고 빠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정이 다시 무거운 침묵으로 돌아가자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눈사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 강도와 잔인함은 방 안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 변호사는 지문 보고서가 손에 대한 의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깨달고 더 강하게 압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증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의학 분석을 담당한 회사 직원입니다. 그는 젊은 남자였으며 완벽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카터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니엘은 차분하지만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수표에 발견된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과 일치합니다. 분석은 가장 엄격한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극적인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말이 방에 울려 퍼지도록 기다린 후 계속했다. 또한 우리 기록에 따르면 이 지문은 해당 점포와 관련된
다른 문서들에도 나타납니다. 단순히 분쟁 중인 영수증뿐 아니라 이전 영수증에도 말이죠. 손의 심장이 더 깊이 가라앉았다. 그는 그 가게에 들어간 적도 없었고 어떤 문서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다니엘의 진술은 반박할 수 없는 것처럼 들렸고 그의 죄를 확실히 증명하는 듯했다. 그레이스는 손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절망의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빨리 행동해야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당신이 언급한 다른 문서들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레이스가 단호하게 일어나며 물었다. 그 문서들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속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그녀의 질문은 도전적으로 들렸지만 다니엘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여사님. 우리 시스템에 그 문서들의 디지털 복사본이 있으며 모두 동일한 지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은 정확성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펜들턴 판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니엘을 노려보았다. 그는 증언의 진실성을 평가하려는 듯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이미 그 증거를 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손에게는 이는 파괴적이었다. 그는 다시 말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떨리며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레이스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팔에 손을 얹었지만 그녀 자신도 의심과 불확실성의 무게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주의를 끄는 것이 있었다. 다니엘이 법의학적 분석 과정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동안 그레이스는 그가 특정 날짜나 정확한 시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추가 질문을 할 허락을 요청했고 펜들턴이 동의하자 다니엘에게 정확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 문서들은 정확히 언제 분석되었나요? 누가 과정을 감독했나요? 그리고 증거 수집과 분석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니엘은 망설였다. 그의 답변은 모호하고 회피적이었다. 그레이스가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대해 물었을 때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드물지만 가능한 일. 그는 불편해하며 일반적인 설명을 중얼거렸다. 관중석의 사람들이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가 다니엘의 진술을 더 파고들기 전에 검찰 변호사가 또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최근에 복구된 보안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소가 도난 사건 전날 가게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첫 번째 증인이 묘사한 것과 동일한 검은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선명하고 명확했으며 명백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보였습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 그레이스와 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는 무너질 듯했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속삭이며 그건 불가능하다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결코 그 가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레이스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단순한 사법 오류 이상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함정을 세심하게 준비했고 이제 손은 잔인한 정밀함으로 엮인 거짓의 그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펜들턴은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는 손에게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시켰다. 마치 제시된 증거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는 듯했다. 하지만 시계는 계속 티킹했고 결정을 내리라는 압박은 몇 초마다 커져갔다. 두 번째 위기는 손만을 깊이 흔들지 않았다. 그레이스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상상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혹독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다. 세 번째 위기는 손과 그레이스를 정면으로 강타했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조작된 증거나 증거의 문제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문제, 고통스럽고 불가능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다음 휴식 시간 동안 그레이스가 점점 커지는 혼란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려 노력하는 동안 손은 예상치 못한 메시지를 받았다. 법원 직원에게 전달된 송을씨로 쓴 편지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표정이 혼란해서 절대적인 충격으로 급변했다. 익명의 편지였다. 짧고 간결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더 큰 문제를 피하려면 지금 죄를 인정하라. 편지 옆에는 그의 노모와 어린 동생이 단순한 집 앞에서 웃고 있는 낡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손의 심장이 멈췄다. 그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다. 누군가가 그를
협박하고 있었다. 그가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레이스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은 창백해졌고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주저하며 편지를 건넸다. 그녀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고집스럽게 요구했다. 편지를 읽은 후 그녀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싸움이 아니었다. 도덕적 전쟁이었고 정의와 보호 사이의 선택이었다. 당신은 양보할 수 없어. 그레이스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자신도 그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한다면 당신의 존엄성을 희생시키고 미래에 부당하게 고발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거야. 게다가 그건 당신의 가족이 안전할 거라는 보장이 되지 않아. 하지만 손은 머리를 흔들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들은 내가 가진 전부예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때문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그레이스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틀렸다는 것도 알았다. 상황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고 인간의 용기에 한계를 시험하는 도덕적 갈림길이었다. 그녀는 논쟁을 시도하며 협박을 이겨낼 방법,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손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나선형에 갇혀 다른 출구를 볼 수 없었다. 딜레마는 펜들턴 판사가 재판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면서 더욱 날카로워졌다. 검찰 변호사는 빠른 판결을 압박했고 그레이스는 시간을 벌며 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거짓 자백을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투쟁이 헛수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강요하는 것이 가족에게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펜들턴은 손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달라 보였습니다. 덜 자신감 있고 더 취약해 보였습니다. 판사는 불편함을 느끼며 처음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쳐 보이지만 결의에 찬 그레이스를 바라보더니 고통이 느껴지는 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레이스는 위험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에 직접 맞서 재판관에게 협박의 출처를 조사하고 제출된 허위 증거 간의 가능성 있는 연결고리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전략이었습니다. 거부될 경우 손의 명예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를 둘러싼 음모를 완전히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손은 반면에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나아가는 것이 어머니와 형제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명예뿐 아니라 정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긴장된 침묵으로 돌아가자 그는 그레이스를 바라보며 지도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으로 신뢰를 전달했습니다. 시면에서 두 사람은 모두 최종 결정은 그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선택한 길에 관계없이 불가역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것도. 이 도덕적 위기는 재판을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훨씬 더 큰 것으로 변모시켰다. 이제 이는 성격의 시험이었고 내면의 전투였으며 손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결정할 것이었다. 네 번째, 위기는 번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실을 급박함으로 가득 채우며 모두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레이스가 펜들턴 판사에게 증거에 대한 추가 조사와 손에 대한 협박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려 애쓰는 사이 검찰 측 변호사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중년의 키 큰 남자로 단순한 정장을 입었지만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겨 즉시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자신을 토마스 리드라고 소개하며 소위 강도 사건이 발생한 가게의 전 직원이라고 밝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리드는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는 그 가게에서 수년간 일했으며 피고인을 분명히 알아봅니다. 그는 도난 당일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진술은
법정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레이스 옆에 앉아있던 손은 무너질 듯했다. 그의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반복적으로 한국어로 중얼거렸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사실이 아니야. 그레이스는 내면에서 공포가 커지는 것을 느꼈다. 이는 완벽하게 계획된 함정이었고 어떤 방어의 기회도 짓밟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것이었다. 리드는 손과 다른 매장 직원들 사이 이 알렉의 상호작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건 몇 주 전 발생한 격렬한 논쟁도 언급했다. 그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기 때문에 심지어 펜들턴 판사조차 처음에는 중립적이었던 자세가 흔들리는 듯했다. 관중석에 사람들은 긴장된 속삭임으로 반응했고 일부는 새로운 폭로를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이려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리드가 말하는 동안 그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작은 망설임의 신호를 포착했다. 검찰 변호사 쪽으로 던지는 빠른 시선, 직접적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운 침묵. 그녀는 급히 일어나 그를 신문할 허락을 요청했다. 펜들턴이 동의하자 그녀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정확히 언제 피고인을 가게에서 봤나요? 몇 번이나 거기에 있었나요? 그리고 왜 이전에 이 상호작용을 언급하지 않았나요? 리드는 주저하며 답변이 모호하고 일관성 없게 변했다. 그레이스가 기술적 세부 사항, 예를 들어 가게의 정확한 레이아웃이나 언급된 날짜의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이름을 묻자 그는 더더욱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이미 피해는 입었다. 검찰이 구축한 이야기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도 단단해 보였다. 한편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펜들턴은 최종 변론을 듣기 전에 법정이 잠시 휴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손에게는 그 몇 분이 고통스러웠다. 그는 익명의 편지를 힘껏 쥐고 있었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할지 아니면 자신을 파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과 계속 싸울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압도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게임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가. 그때 그녀는 절박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휴식 시간에 그녀는 조사 저널리즘 기관에 있는 연락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협박과 위조 증거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요청했다. 기자는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약속했지만 판결 전까지 결과를 얻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레이스는 모든 것을 사용할 결심으로 법정으로 돌아갔다. 재판이 재개되자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펜들턴은 점점 커지는 혼란에 불편해 보였지만 동시에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했다. 검찰 변호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자신의 마지막 수단이 손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레이스는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 약하지만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카드였다. 그녀는 판사에게 대체 질문 방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에 유죄 판결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곳에는 단순한 절도 사건을 넘어 더 큰 것이 진행 중이었다. 펜들턴은 미간을 찌푸리며 분명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길을 계속 샷추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서사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에게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위기가 그에게 몰아치며 그를 짓누르려는 듯했습니다. 긴급함은 팔파블레했다. 시계는 무자비하게 흘러갔고 다음 움직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법정의 긴장감은 열병처럼 치솟았다. 공기가 전기로 가득 찬 듯했다. 펜들턴 판사는 안경을 다시 조정하며 그레이스가 손에 대한 음모의 배후를 조사하라는 요청을 고민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 조사가 위험한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선례를 만들면 사건을 완전히 흔들고 법원의 신뢰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 뭔가 그가 그레이스가 재판 내내 지적한 불일치점을 시작해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검찰 측 변호사는 위험을 깨닫고 즉시 중단하려 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는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그는 거의 절박한 톤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음모의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을 재판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지 근거 없는 이론을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레이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허락하신다면 재판장님. 그녀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의심스러운 증거와 모순된 증언에 기반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의를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누군가가 이 사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고 있다는 가설도 포함됩니다. 그녀의 눈은 펜들턴의 눈과 마주쳤고 절대적인 결의를 전달했다. 그녀는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요청을 거부한다면 사건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펜들턴은 긴 침묵 끝에 손가락을 탁자 위에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손도 작은 몸이 불확실성의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는 마침내 말했다. 이 방향으로의 조사를 잠시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세요, 톰슨.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레이스는 순간적인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험난한 길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토마스 리드를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그의 개인적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리드 씨, 당신은 그 가게에서 몇 년 동안 일했다고 언급하셨죠. 정확히 언제 그 일을 그만두셨나요? 리드는 방향 전환에 놀란 듯했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약 6개월 전에 그 가게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리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경영진과의 창의적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미소를 지으며 약점을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리드 씨, 만약 6개월 전에 이미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최근에 피고인을 가게에서 봤을 수 있나요? 더 중요한 것은 왜 모든 혐의가 제기된 후에야 이제야 공개적으로 나서기로 결정했나요? 방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리드는 분명히 이 질문에 대비하지 못해 말을 더듬었다. 검찰 변호사가 개입하려 했지만 펜들턴은 손을 들어 답변을 듣고 싶다는 뜻을 표시했다. 리드가 설명을 시도하는 동안 그레이스는 계속해서 진전을 이루었다. 그녀는 법의학 분석 담당자와 리드 모두 최근에 해당 매장을 인수한 대형 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 기업은 공격적인 확장 전략으로 유명했으며 종종 소규모 상인들을 강제로 사업체를 팔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난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권력과 통제의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건을 이용해 장애물을 제거하려 하고 있으며 피고인인 이 겸손한 이민자가 희생양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레이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검찰이 신중하게 구축한 이야기를 조각조각 분해하는 듯 했습니다. 펜들턴은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그레이스 손 검찰 변호사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수군거리며 일부는 공개된 사실에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심지어 검찰 변호사조차 긴장한 모습이었고 새로운 정보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일격이 남아있었다. 그레이스는 판사에게 판결을 잠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며 조사 기자에게 연구를 완료할 시간을 주도록 했다. 펜들턴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다만 시간이 촉박하다고 경고했다. 재판정이 드라마틱한 휴정 시간에 들어서자 손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레이스를 바라보았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그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레이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도 의심을 이겨내고 있었다. 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싸워야 해요. 모두가 알고 있었다. 다음 장이 결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지. 법정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인 듯했다. 펜들턴 판사는 조사 기자, 그의 이름이 마크 앨리스로 밝혀진 을 긴급 증언을 위해 소환하도록 명령했다. 마크는 서둘러 들어오며 문서로 가득 찬 가방을 들고 얼굴에 급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런 공식적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지만 법정 앞에 서며 자세는 진지함을 드러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크는 긴장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말문을 열었다. 제 팀과 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최근 몇 시간 동안 입수했습니다. 비밀 소식통과 공개 기록을 통해 해당 도난 사건이 발생한 상점이 의심스러운 행적을 가진 다국적 기업과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귀에 깊게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이 기업 알파 리테일 그룹은 지역 소규모 상인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을 팔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도 해당 상점의 소유주는 공개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며 반복된 인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바로 그녀가 의심하던 것이었다. 범죄적 정의를 가장한 금융적 목표를 가진 더 큰 음모. 마크는 더 단호한 어조로 계속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전 직원 토마스 리드가 알파 리테일 그룹에 고용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기 직전에 상당한 금액을 받았으며 이는 그의 증언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법정 내부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찰 변호사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말을 끊으려 했지만 펜들턴은 다시 손을 들어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눈은 마크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기회를 잡아 더 압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는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가 피고인을 부당하게 기소하기 위해 조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닙니다. 기업 조작과 권력 남용에 관한 것입니다. 펜들턴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편해 보였다. 그는 검찰 측 변호사에게 돌아섰다. 선생님, 이 전화 통화들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남자는 주저하며 회피적인 답변을 중얼거렸다. 리드와 알파 리테일 간의 연결고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추궁당하자 그는 창백해지며 일관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신중하게 구축된 이야기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하지만 진정한 결정적인 대결은 손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그레이스의 말과 마크의 폭로에 영감을 받은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는 이 나라에 와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을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감정의 무게와 싸우며 말했다. 저는 결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공정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의 진술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이전에는 그를 비난하려는 듯했던 사람들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펜들턴은 손 씨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공감에 가까운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제출된 모든 증거를 즉시 검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검찰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문서들이 검토되는 동안 그레이스는 판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재고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펜들턴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톰슨 씨, 이 사건을 완전히 무효화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레이스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판장님. 이 재판은 거짓과 조작 위에 세워졌습니다. 계속하는 것은 심각한 불공정입니다. 그 순간 검찰 변호사가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사건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시도에서 그는 일부 증거가 오해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펜들턴은 그를 단호히 끊었다. 오해? 아니면 고의로 조작된 것입니까? 법정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변호사는 패배를 인정하며 머리를 숙였다. 결정적인 대결은 끝났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었고 그 법정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반전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법정 입구에 단순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파, 리테일, 그룹의 신입 직원 데이비드 김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등장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으며 펜들턴 판사도 그의 입을 허락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판사님, 데이비드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해진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나서 계속했다. 알파 리테일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규모 상인들에게 사업을 팔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이 가게 주인이 최종 제안을 거부하자 우리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손흥민을 상대로 음모를 꾸미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녀가 의심해온 모든 것의 최종적인 증거였다. 데이비드는 법원에 상세한 문서를 제출했으며 내부 이메일과 재무 기록이 토마스 리드가 거짓 증언을 위해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또한 영수증에 발견된 지문이 고급 디지털 조작 기술을 통해 조작되었으며 이는 회사 시스템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권한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충격은 컸습니다. 검찰 변호사는 항의하려 했지만 데이비드가 제시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관중석에 있던 사람들조차 충격에 휩싸였으며 일부는 그 순간 드러난 기업 부패에 분노하며 속삭였습니다. 펜들턴 판사는 깊은 혼란에 빠진 듯 보였으며 마치 자신의 도덕적 위기를 직면한 듯 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다시 고쳤으며 제출된 문서를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다. 데이비드는 이제 더 자신 있게 말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 대한 협박도 알파 리테일이 기획했습니다. 그들은 피고인의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를 레버리지로 삼아 그를 변호 포기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그는 검찰 측 변호사를 가리켰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정안은 소란으로 가득 찼다. 그레이스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안도와 감정적 피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듯했다. 펜들턴은 망치를 여러 번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다. 침묵이 돌아오자 그는 선언했다. 이 법정은 이 새로운 정보를 검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가 방금 들은 말에 깊이 흔들린 것이 분명했다. 휴정 시간에 그레이스는 손에게 안기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법적 사건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는 종종 강력한 자들을 위해 약한 자들을 희생시키는 시스템의 결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재판이 재개되자 펜들턴은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이 재판은 처음부터 조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을 기소할 근거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무죄입니다. 법정안은 자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손은 천천히 일어나며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약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레이스는 그의 손을 잡으며 승리의 무게를 나누었습니다. 펜들턴은 재판을 마무리하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법원은 이 음모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를 조사할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신청 접수 중.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정의, 용기, 숨겨진 진실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각 에피소드는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손흥민의 무죄 선고는 파괴적인 폭풍 후 신선한 바람처럼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손에게 지난 몇 주간의 무게는 펜들턴 판사의 말로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정을 떠날 때 호기심 어린 시선과 연대의 속삭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들 동안 손은 재판의 가장 힘든 순간들을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협하는 익명의 편지, 거짓 자백을 생각할 때 느껴진 숨막히는 절망, 그리고 세상 전체가 자신에게 맞서고 있다는 압도적인 느낌을 기억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의심했다. 정직한 남자로서 존엄한 삶을 건설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나라가 거부하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이방인인가. 하지만 이제 진실이 마침내 드러나자 그는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부당한 시스템에 맞서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그의 모든 존재가 포기하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버텼다. 그레이스는 이 변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판결 후에도 손의 곁을 지키며 사건의
감정적 여파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법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용감했어요, 손. 단순히 혐의와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당신을 의심할 때도 자신의 정직함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손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으며 그의 힘이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능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충실하려는 결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손은 자신의 경험을 더 큰 것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투쟁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많은 이민자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왔지만 편견과 억압적인 시스템에 의해 짓밟히는 싸움의 반영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은 그에게 명확함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민자 권리를 지원하는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여 여전히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동시에 손은 재판 기간 동안의 의심과 두려움에 대해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인간이란 약점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진정한 힘은 그 약점을 극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해방적인 깨달음은 그가 자신감을 재건하고 삶의 목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그는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도 승리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펜들턴은 반면에 손의 생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처음에는 그를 조롱했지만 손은 펜들턴도 과정 속에서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그의 무죄를 선고할 때의 눈빛에는 법적 형식성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거의 침묵의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손은 권력자들도 공감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손의 내적 갈등은 법적 승리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감정적, 심리적 여정을 통해 해소되었다. 그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남자로서 벗어나 미래를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재판의 상처는 아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 상처들은 그의 회복력과 용기의 증거로 남아 있었다. 이 결말은 손의 삶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삶,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떤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영감 주는 삶입니다. 주요 갈등의 즉각적인 해결은 집단적인 안도감을 가져왔지만 그 영향은 법원 벽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펜들턴 판사가 손흥민을 모든 혐의에서 무죄로 선고하는 단호한 선언 후 손흥민을 짓누르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는 수주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건은 고의적인 허위 진술과 기업 조작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당한 협박도 알파 리테일 그룹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한 더 큰 계획의 일부로 드러났습니다. 판사의 결정은 손흥민의 자유를 회복시킨 것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펜들턴은 음모에 연루된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검찰 측 변호사 토마스 리드와 알파 리테일 임원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언론은 이 이야기를 빠르게 보도하며 전국적 헤드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문과 뉴스 프로그램은 이 재판을 기업 남용과 체계적 부패의 명백한 사례로 강조했습니다. 손에게는 이는 그의 투쟁이 개인적 범위를 넘어 다른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이들에게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법정 내 분위기는 충격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공공 갤러리에서 낯선 이들에게 축하를 받는 손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취약성을 그에게서 인식한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승리가 단순히 해결된 법적 사건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칸시 불가능한 시스템 앞에서도 진실이 승리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손이 마침내 법정을 나와 카메라 플래시와 인터뷰를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이자 그는 그 주목에 거의 멍한 듯했다. 하지만 그레이스 곁에서 그는 위안을 찾았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 아니에요. 손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다음 날들 동안 사건은 고속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알파 리테일 그룹은 소송과 규제 조사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파트너 기업들은 부정적인 연루를 우려해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폭로한 직원 데이비드 김은 공식 보호를 받고 조사에서 핵심 증인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과 명성을 걸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더 이상 침묵의 무게를 견딜 수 없다. 그러나 손에게 주된 갈등의 해결은 새로운 현실을 가져왔다. 그는 재판 전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한국 식당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였다. 동료들은 그에게 새로운 존중을 보였고 심지어 모르는 고객들도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 그룹은 그를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캠페인을 조직해 법적 비용을 부담하고 재판 기간 동안 잃은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손은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자선이 아니라 연대라는 것을 깨달으며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론의 감정적 영향도 깊었습니다. 손은 밤에 더 잘 자게 되었고 체포되거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거짓말에 무게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고 그가 안전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 연결은 그의 결의를 강화시켰고 경험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즉시 완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된 가게 주인은 초기 음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지역사회는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손은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 신문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휩싸일 때 실수를 저지릅니다. 저는 미래를 바라보고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주요 갈등의 즉각적인 해결은 잔혹한 싸움의 종결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더 큰 변화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손에게 이는 개인적이자 집단적인 승리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역경 앞에서도 진실과 끈기가 구원의 길을 밝힐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알파 리테일 그룹의 재판과 음모 폭로의 여파는 모든 주요 인물의 삶을 깊이 형성했으며 그들의 궤적을 영원히 바꿀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에게 그 법정 싸움은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유를 되찾은 것뿐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불의를 맞서 싸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타인을 영감 주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한국 음식점은 런던 중심부의 조용한 장소에서 이민자와 지역 활동가들의 모임 장소로 변모했습니다. 손은 노동자와 이민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정부 기구 NGO가 주최한 행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위협을 떠올릴 때마다 취약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의 투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레이스 톰슨도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의 목적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법적 문서 번역이나 법원 지원은 이미 그녀에게 중요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손의 용기에 영감을 받은 그레이스는 자원봉사 활동을 확장해 법적 어려움에 처한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멀리 떨어져 있던 딸은 어머니의 일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수년간의 침묵 끝에 연락을 취해 자랑스러움을 표현하며 심지어 이니셔티브에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정말 중요한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가족 내에서도요. 아서 펜들턴 판사는 아마도 가장 큰 내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건 후 그는 수일간 반성 속에 잠겨 자신의 편견과 과거 결정들을 이끌었던 가정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재판 초반에 손선을 조롱한 것이 단순히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진실 추구에도 해로운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결심한 펜들턴은 문화적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과 판사들을 위한 사회정의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거 이민자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 자신의 감독해 부정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조용했지만 그가 상상도 못했던 개인적 속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데이비드 김 알파 리테일을 폭로한 내부 고발자는 용기 때문에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고 전 동료들로부터 은밀한 위협을 받았지만 커뮤니티로부터 예상치 못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업 윤리와 투명성에 관한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되며 권력 남용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침묵을 지켰다면,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모든 것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반면 토마스 리드와 알파 리테일의 경영진은 파괴적인 결과를 직면했습니다. 리드는 공공의 신뢰를 잃고 소매업과 관련된 모든 직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임원들은 사기 및 법적 조작 혐의로 공식 기소되었으며 이는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은 일련의 소송을 촉발했습니다. 기업 커뮤니티는 알파 리테일의 명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경악스럽게 지켜보며 윤리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다른 기업들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음모에 연루된 가게 주인 역시 마찬가지로 혹독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조사에 협조했지만 그의 명성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을 매각하고 다른 도시로 이사해 비판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보내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게임의 도구로 이용당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결과는 재판 과정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이 광범위한 파장을 일으켰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인공들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든 이들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고통스럽게, 일부는 구원적으로. 하지만 모두 정의, 도덕성, 진실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을 안고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법원을 뒤흔든 재판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당하게 기소된 한 남자의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의, 편견, 인간적 회복력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깊이 탐구한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반성은 끊임없이 울려 퍼지며 개인의 억압적 시스템에 대한 투쟁이 사실은 평등과 존엄성을 위한 집단적 투쟁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사건은 제도화된 편견의 영향을 생생히 드러냈습니다. 손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유죄로 여겨지는 스테레오타입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도 자원도 영향력도 없는 이민자.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 시스템은 기업 이익을 위해 이러한 취약점을 악용한 세력에 의해 쉽게 조작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누가 정말로 정의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시스템은 균형 잡힌 저울이 아니라 무방비한 이들을 짓누르는 기계처럼 보입니다. 손의 승리는 단순히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연대 속에 지지받을 때 가장 약한 이들도 저항할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였습니다. 또 다른 핵심 주제는 부패한 시스템 내에서의 개인의 도덕성과 역할이었습니다. 제보자 데이비드 김은 진실을 밝히며 두려움과 개인적 위험을 감수했지만 그의 결정은 자신의 안전보다 더 큰 것에 대한 헌신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침묵이 행동만큼 해로울 수 있으며 불의의 상황에서 편을 드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양리 그레이스 톰슨은 작은 선행과 결단이 거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단순히 손을 구한 것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자비와 용기로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캐릭터들이 내린 각 선택은 개인의 윤리가 더 큰 구조에 도전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펜들턴 판사의 변모 과정은 주제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경직성과 편견의 상징이었지만 결국 속죄와 성장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를 늦게나마 인정했다는 점은 누구도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모두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인적 여정은 정의는
자기 비판과 배우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는 공인된 인물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의 이야기는 개인적 상황을 넘어 공동체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레이스 데이비드, 그리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모인 익명의 사람들 없이 손은 아마도 싸울 용기나 자원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위기 시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불의에 맞서 함께할 때 우리는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명확합니다. 진실과 정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투쟁, 공감, 그리고 결단력을 통해 얻어져야 합니다. 손의 이야기는 가장 압도적인 역경 앞에서도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서 희망, 변화, 그리고 변혁의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